자, 이번에는 그 상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 메소드 재정의, 자, 영어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자, 요것을 사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 오버라이드는 여러분이 다형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 재정의, 자, 오버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자, 부모 클래스의 자, 상속 메소드를 수정해서 자,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거, 이거를 오버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소드의 그 재정의 조건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어떻게 재정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선언부와 동일해야 된다. 자, 이 말은 그 부모 클래스의 그 선언된 자, 메소드와 똑같이 이제 자식 클래스도 선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조건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자, 만약에 그 부모 메소드가 그러니까 퍼블릭을 가지고 있다면, 즉 퍼블릭 조건 제한을 갖고 있다면 그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할 때 자, 디폴트 조건 제한이나 또는 프라이빗 조건 제한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제한을 잘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부모가 퍼블릭이 되어 있으면 자식 클래스도 반드시 퍼블릭으로 조건 제한을 주고 재정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반대로 그 부모 클래스가 디폴트 조건 제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때는 자, 이거보다는 좀 더 그 뭡니까 조건 제한이 뭡니까 좀 약한 어떤 이런 퍼블릭으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이해를 이제 해 두시고요. 자, 새로운 예외를 스롤스 할 수 없다. 자, 아직 여러분 예외는 배우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외는 이제 12장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 메소드가 새로운 예외를 스로우스 뭡니까 그 부모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스로우스 할 수 없는데 그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때 자, 메소드의 그 선언부에 새로운 예외를 이제 스로우스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12장을 학습을 하시고요. 다시 재복습할 때 자, 이 부분을 다시 설명 들으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라고 어노테이션은 그 컴파일러에게 자,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자, 선언부와 동일한지 자, 검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개발자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 메소드를 정확하게 자,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메소드 이름의 철자한을 빼먹었다든지 또는 매개 변수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또는 리턴 타입을 엉뚱한 것을 넣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른 메소드 부모 메소드와 전혀 다른 메소드가 새롭게 선언되는 거지. 자, 그게 뭡니까 재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add annotation이라고 하는 바로 이 annotation을 여러분이 붙이게 되면 자, 그러한 그러한 개발자가 실수하는 것을 자,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서 올바르게 부모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개발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이와 같이 calculator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해서
자,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캘큘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즉, 자, 에어리아 서클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자, 컴퓨터라고 하는 바로 이 자식 클래스에서, 자, 이거를, 자, 재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자, 메소드 선언부를 그대로 여기 작성을 이제 하고, 다시 재정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재정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컴파일러에게 이제 체크하도록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add override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컴파일러는 개발자가 작성한 이 선언부가 캘큘레이터에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있으면은 컴파일이 잘 되겠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것을 자, 여기에 선언부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해서 개발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자, 이 메소드가 부모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인지를 자, 검사하는 기능의 어노테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소드 재정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메소드 재정의를 하게 되면요. 자, 부모 메소드는 숨겨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재정이 된 자식 메소드가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 메소드 1과 자, 메소드 2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arent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자, child를 자, 만들었는데요. 자, child에서 자, 여기에 메소드 2를 자,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의를 했는데 자, 또 child는 자신의 또 다른 이제 메소드 3을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여러분이 자, 여기에서 즉 실행 클래스에서 자, 자식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식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메소드 1을 호출하게 되면 일단 여기에 메소드 1이 없죠. 그래서 자식 객체의 메소드 1이 없으니 자, 물려받는 자, 대상 중에서 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자, 여기 있으면 결국 얘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쉽죠. 근데 자, 메소드 2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자, 먼저 여기부터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메소드 2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메소드 2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 3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요. 자, 일단 자식 객체에서 메소드 3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니 있어요. 결국 얘를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포커스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에서 재정의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자식 객체를 만들고 자, 이렇게 재정이 된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얘가 실행이 되고 부모 메소드는 이제 숨겨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오버라이드를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4의 example 1에 자, 오버 자, 라이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alculator라고 하나 만들고요. 자, 부모 클래스에서 자, 메소드 하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을 리턴하고요. 자, area circle. 자, 원의 면적을 리턴하는 거죠. 자, 매개 변수는 자, 반지름을 받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는 자,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자, 출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실제 그 리턴 값을 자, 계산을 해서 자, 3.14 159 자, 곱하기 자, r 곱하기 자, r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인데 자, 이게 이제 파이 값이고 r 곱하기 r이 r의 제곱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값을 뭐 주셔도 되는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이 값을 주고 싶다면 자,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자, 파이라고 하는 자, 상수를 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파이의 값인데 자, 지금은 자, 이렇게 자, 주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자, 컴퓨터라고 이렇게 자,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컴퓨터라고 하는 자, 이 클래스에서 자, 일단 부모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extends에서 calculator를 상속을 받을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그 여러분이 그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즉 그 area circl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자, 물려받게 되겠죠.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그 calculator에서 물려받는 이 area circle이 그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의를 이제 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떻게 재정의를 하기를 원하느냐면은 여기에 3.1419라고 하는 이게 직접 코드상에서 자, 이렇게 입력이 됐으니까 정확한 파이 값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파이 값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math.py라고 하는 상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제 재정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카피를 해서 자, 이렇게 자, 재정의를 이제 해주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메소드 선언부를 카피해서 자, 이렇게 자, 제가 작성을 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그 이런 소스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 여기에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아마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작성을 할 때 실수로 에어리어 서클에서 뭐 이자를 빼버렸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자, 이것은 재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자, 메소드를 자, 컴퓨터에서 그 다시 정의를 하는 거지, 다시 새롭게 선언을 하는 거지, 이 캘큘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재정의하는 게 아니겠죠. 메소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작성했다고 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자, math.py 자, 이렇게 자, 정확하게 이제 파이라고 하는 상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뭡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정확하게 재정의했다고 개발자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 e가 없기 때문에 재정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메소드가 이제 선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자, 검정 차원에서 내가 제대로 오버라이드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데,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제 붙여주면 자, 이 오버라이드는 이제 컴파일러에게
내가 지금 현재 이것을 재정의를 해서 지금 선언을 이제 하는 건데, 너가 이 부모인 캘큘레이터로 가서, 자, 지금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재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사하도록, 이제 컴파일러에게 검사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선언한 이것이 부모에 있는 건지를 검사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 똑같지 않죠. 지금 이거하고 이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이가 없어서 이거는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컴파일러가 판단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컴파일 오류를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요, 여러분이 작성한 메소드가 정확하게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인지를 검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오버라이드 재정의를 할 때는요, 이와 같이 소스가 있다면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해보면 복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오탄할 일이 전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개가 이제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클립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스에서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를 내가 재정의하겠다 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추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재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노테이션도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는 키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래서 여기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컴퓨터가 상속받는 대상, 즉 메소드 그리고 필드가 되는데, 요렇게 뭡니까? 지금 현재 상속받은 메소드가 이제 보이면은,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는 에어리어 서클이죠. 이걸 선택해서 그냥 엔터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재정의 코드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오버라이드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되어 나오면, 에어리어 서클을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제 재정의가 된 거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3.1415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math.py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3.1415구를 JDK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API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 컴퓨터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그젬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새로운 클래스죠. 새로운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서 컴퓨터 이그젬플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int r equal 10.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일단 변수 r에 일단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다가 이제 calculato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calculator. 그리고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원의 면적을 한번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 면적이라고 주고요.
여기다가 calculator area circle. 자, 이렇게 이제 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그 원의 면적을 자 계산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용으로 자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10이니까 결국은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159 한 값이 결국 자 여기에 이제 출력되어서 나오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그 캘큘레이터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자 컴퓨터라고 하는 자 객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컴퓨터 객체를 만들고 나서 똑같은 자 출력 내용을 자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자 이 자리에 컴퓨터라고 입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좀 더 정확한 자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부모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메소드의 내용이 자 자식 클래스에서 맞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재정의 오버라이드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메소드 선언부와 동일 이제 하게끔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게 자 제대로 된 재정이냐를 이제 검사토록 하는 자 오버라이드를 이제 붙여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바꿔치기 하면 자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그죠? 자 요거는 컴퓨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컴퓨터에 자 에어리어 서클이 이제 실행됐다 이렇게 이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서 자 여러분이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자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자 얘가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이것은 자 숨겨지는 즉 호출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으면 뭐 결국은 자 캘큘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그대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여러분이 해보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 계산이 되는 이제 얘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컴퓨터의 에어리어 서클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오버라이드 이거는요 그 상당히 많이 자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다형성에서 그 여러분이 다형성을 구현하는 이제 기술로 여러분이 상속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데 자 모두 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 기능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형성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버라이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 즉 오버라이드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 자식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그 동일한 메소드 즉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식 쪽에서 선언된 재정의 된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고 부모 메소드는 이제 숨김 효과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 메소드도 이제 호출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재정의 된 상황에서 꼭 부모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자, 이전에 우리 한번 그 자식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 부모의 생성자가 이제 자동으로 호출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자, 그때 여러분이 그 슈퍼라고 하는 자, 이런 자, 코드를 이제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코드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슈퍼는 자, 이 뒤에 갈로가 없는 거예요. 이 갈로가 없고 요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는 부모 그 객체의 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객체의 참조. 그 여러분 그 이거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자신 객체의 참조는 우리가 this를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this는 그 현재 자기 자신의 그 참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슈퍼라고 하는 이거는 상속에서 그래서 부모 객체를 자 나타낼 때 쓰는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슈퍼는 자 부모 객체의 참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는 자 부모 메소드를 숨기는 효과가 난다. 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 쓰는 자 재정이 된 메소드만 호출된다. 그래서 부모 메소드가 이제 숨겨지니까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이 된 메소드만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자, 수정되기 전에 부모 메소드를 호출하고자 할 경우, 즉 재정이 된 메소드가 아닌 자,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할 경우에는 이 슈퍼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식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뭐 this나 뭐 슈퍼 다 모두 자식 객체 안에서만 사용되는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객체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키워드는. 그래서 자식 객체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건데, 자 슈퍼는 자 부모 객체를 참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this는 자기 객체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슈퍼는 상속을 했을 경우에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의 참조를 얻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를 붙이고요. 그래서 도트를 붙인 다음에 자 부모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 이 부모 메소드가 비록 자식 쪽에서 재정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슈퍼를 붙였기 때문에 자 부모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코드를 보시면 자 페어런트 자 부모 클래스죠. 자 메소드 1과 메소드 2가 이렇게 자 선언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페어런트를 상속을 해서 자 차일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메소드 2를 자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메소드 3에서 자 여기 있는 자 메소드 2 코드는요. 자 메소드 2 호출 코드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기 때문에 자 재정이 된 메소드 2가 자 실행이 되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슈퍼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슈퍼점이 붙게 되면 자식 쪽에서 재정이 된 얘가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부모로 올라가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처럼 많이 없는데, 재정의를 원래 하는 이유가 부모의 메소드가 자 좀 잘못이 되어서 또는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자식 쪽에서 이렇게 다시 정의를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요거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부모가 갖고 있는 이것을 재호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의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나중에 그 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때 그 반드시 자기 자신의 부모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전체 메소드 2가 10가지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한다고 자 본다면 뭐 이렇게 코드가 이제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부모 쪽에서는 이미 그 5개가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5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 5개가 없어서 이제 자식 쪽에서 이 5개를 넣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5개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이제 요거를 다시 정의를 하는데 자 부모 쪽에 있는 이것도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정의한 내용인 이것도 실행을 해야 된다면 자 이걸 어떻게 메소드 2를 자 만들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void 메소드 2 이렇게 재정의를 할 때 자식 자 클래스에서 자 이 자리에 뭐를 호출을 하냐면요. 자 슈퍼 메소드 2를 먼저 호출시키고요. 자 이걸 이제 호출시켰다는 이야기는 이 부모 쪽에 있는 이 메소드 2에 요 5줄을 먼저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5줄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5줄이 바로 요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줄을 자 이렇게 자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메소드가 종료가 되도록 이렇게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자 부모 쪽에 있는 메소드가 5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 있는 재정의 된 메소드가 자 5줄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10줄을 전부 다 메소드 2에서 다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이미 부모의 5줄이 있어요.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더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행되는 것만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로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이 위에 부모인 이 5줄은 바로 이와 같이 호출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메소드 2를 실행을 해서 5줄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메소드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슈퍼 키워드를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그젬플 2에 자, 슈퍼라는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자, 클래스로 자,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는요. 자, 3개의 메소드를 선언을 할 겁니다. 자, 하나는 자, la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착륙합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메소드로 자,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일반 비행합니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메소드인 takeoff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자, 여기는 자, 이륙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같은 패키지에서 여러분이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라고 해서 슈퍼소닉 자, 에어플레인이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은 자,
에어플레인을 자, 상속을 받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초음속 비행을 할지 또는 일반 비행을 할지를 이제 구분시켜주는 그 상수를 선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 자 int 자 normal equal 1 자 이렇게 normal이라는 상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자 또 상수 하나를 선언해 주는데 자 슈퍼소닉이라고 하는 자 상수를 자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은요 그 비행 모드가 이제 두 개겠죠. 하나는 일반 비행, 하나는 그 초음속 비행이 있는데 자 지금 에어플레인에서 상속받은 지금 이 플라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일반 비행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에서는 자 플라이의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의가 필요한데 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fly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재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이게 슈퍼.fly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원래 자식 클래스에서 제정이 된 이 플라이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 그 부모 쪽 플라이를 여러분이 호출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와 같이 슈퍼점을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슈퍼점 플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그 코드를 이제 넣으시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에 있는 플라이 메소드도 물론 실행이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실행돼야 될 자, 코드가 있다면 자, 이거는 초음속 비용을 한다라고 넣어보죠.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작성했다고 이제 가정해 보죠.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도 처음에 그 일반 비행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 비행 모드로 변경해서 이제 초음속 비행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물론 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도 좋은데 이미 이 코드는 어딥니까? 여기에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의 fly라는 메소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만 더 작성을 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서 자, 이거 대신에 자, 슈퍼점 이제 fly 이제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 있는 fly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더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뭐 테스트를 자, 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자, 슈퍼 소닉 자, 에어플레인 이그젬플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슈퍼 소닉 에어 플레인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SA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변수명을 지어 주겠습니다. new 슈퍼소닉 에어 플레인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A. 자, fly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이 fly는 결국 어떤 플라이냐? 그래서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에 제정이 된
결국 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호출이 될 때, 자, 부모 쪽 플라이를 먼저 호출하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먼저 출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하고 이거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에 있는 실행 내용을, 자, 여기다가 이제 실행을 해서 그 추가적인 어떤 코드까지 더 실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플라이 내용이고요. 이거는 재정이 된 플라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드로이드에는 이제 이와 같은 코드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 어떻게 했냐면 이걸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if, 자, fly mode라고 하는 것이, 자, 있어서, 자, 비행 옵션, 비행 모드겠죠. 그래서 이 값이 슈퍼소닉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을 경우, 자, 이렇게 실행하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실행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코딩을 이제 할 건데요. 자, 플라이 모드라고 하는 이, 자, 필드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 플라이 모드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는 노멀 상수 값을 줍니다. 결국 1값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1값.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플라이 모드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플라이 모드가 뭐로 바뀐다? 이제 슈퍼소닉 값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얘가 true가 되어서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재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슈퍼소닉 모드일 경우에는, 자, 초음속 비행합니다라고 이렇게, 자, 출력을 하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슈퍼.fly를 호출해서, 자, 부모의 플라이를 호출한 거죠. 부모의 플라이는 일반 비행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 슈퍼소닉 모드가 아닐 경우에는 부모의 플라이를 이제 호출하게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정의를 이제 했어요. 그죠? 그래서 플라이 모드라고 하는 것도 추가하고요. 그리고 플라이 모드의 값이 슈퍼소닉일 경우에는 초음속 비행하도록 이렇게, 자,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뭐라고 작성을 하냐면은, 자, 먼저 이륙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take off. 자, 초음속 비행기를 생성하고 이제 이륙을 시킨 거고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일반 비행을 하겠죠. 그래서 fly 이렇게 호출을 이제 합니다. 그럼 이 fly는, 자, 어떤 메소드일까요? 결국 자식 쪽에서 재정이 된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얘가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폴스가 돼요. 왜냐하면 플라이 모드가 노멀이니까. 그래서 얘가 폴스가 되어서 결국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일반 비행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플라이 모드를 바꿀 거예요. sa.fly 모드를, 자, 슈퍼소닉 에어 플레인에, 자, 지금, 자, 상수인, 자, 슈퍼소닉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이번에 여러분이 플라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플라이를 하게 되면 역시 자식 쪽에서 재정이 된, 자,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가 true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플라이 모드를 슈퍼소닉으로 이렇게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true가 되는데, 자,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착륙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그 일반 비행 모드로 다시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일반 비행 모드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normal. 자, 그리고 sa.fly 해서 자, 일반 비행합니다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을 자, 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a.land 해서 자, 착륙합니다. 까지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포커스는 바로 이 슈퍼라는 이 키워드죠. 그래서 자식 쪽에서 재정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자식 쪽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만약에 부모 쪽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자식 클래스 내부에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로 자, 부모의 메소드를 이제 호출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략하게 되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붙여주면 부모 쪽 플라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